1. 과거 엘렌 예거는 동네 아이들과 소소한 삶을 살아가며 지내던 아이였습니다. 평범하지만 다수의 싸움에서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며 맞서 싸우는 걸 두려워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엘렌의 사고 이후 뒤처리는 항상 미카사가 해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거인이 자신의 엄마를 잡아먹는 모습을 본 뒤로 삶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거인에 대한 강한 증오와 원망을 가지고 있으며 그에 대한 증오가 거인을 죽이기 위해 조사병단으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스펙 월마리아 시간신화 9 출신으로 키 170cm에 63kg로 왜소하였으나 이후 183cm에 82kg까지 증량이 되었습니다. 거인이 되었을 때는 15m네요. 가족은 마레에 있던 조부모 예거, 아버지 그리샤 예거, 어머니 카를라 예거, 이복형 지크 예거, 그리고 입양된 미카사 아커만이 있는데요. 다른 캐릭터들 대비 능력치가 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3. 능력 엘렌이 작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능력은 진격을 기반하여 사용하는 진격의 거인의 힘입니다. 진격의 거인 육체를 기반으로 사용하며 프리다 레이스를 섭취한 그리샤 예거에 의해 진격의 시조가 동시에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전투의 거인의 능력을 얻었는데요. 턱거인을 팔다리를 뜯어 압도한 뒤 수정체로 있는 전투의 거인을 박살낸 뒤 척수액이 섞인 피를 마셔 능력을 얻었습니다. 4. 미카사와 관계 미카사는 가족이자 소꿉친구이자 연인으로 갈 수도 있었던 엘렌에게 소중한 사람인데요. 과거 어릴 적 아르민과 3인방으로 돌아다녔으며 머리를 쓰는 건 아르민이, 몸을 쓰는 건 미카사, 그리고 사고를 치는 건 엘렌이 담당하였습니다. 미카사가 엘렌을 따르는 건 과거 어떠한 사건 때문이었는데요. 미카사의 가정을 습격해 그녀의 부모를 죽이고 미카사를 암시장에 내다 팔려고 한 강도를 엘렌이 2명을 칼로 찔러 죽이고 미카사를 구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빨간 목도리를 감아주는 장면이 미카사에게는 기억 깊이 남아 있었는데요. 이후 엘렌이 미카사를 자신의 집으로 미카사를 데리고 가며 가족관계가 되었습니다. 5. 아르민과의 관계 아르민은 미카사 전에 엘렌의 유일한 친구로서 신뢰를 받는 캐릭터였는데요. 이 둘의 신뢰는 매우 돈독하며 자신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아르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엘렌이 거인화를 하게 된 이유도 아르민을 구하려다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조사병단에서 아르민은 머리를 쓰는 모습을 보여주며 조사병단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6. 이명 엘렌은 무모한 모습을 보이며 다양한 이명 즉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은 엘렌을 보며 죽고 싶어 환장한 녀석이라는 말을 자주 하였습니다. 이외 진격이 거인으로서 인류의 희망과 말의 제국 자미프 크루거시 시조의 거인의 약칭인 시조 브리츠 왕가에게로 불려지는 찬탈자 땅울림을 보며 뮬러가 칭한 우리들의 괴물 등 이명이 많은 캐릭터입니다. 7. 변화 이기에서는 엘렌이 갑자기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아르민과 미카사, 가비 브라운을 직접 찾아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물인물이라고 보기 힘든 성격의 변화를 보여주며 미카사와 아르민을 끊어내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아르민에게 넌 베르톨트에게 세뇌당하였다 말하며 미카사에게는 넌 아커만 일족으로서 나의 보호하는 명령을 따를 뿐 그저 노예일 뿐이라며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변한 엘렌을 보며 아르민은 엘렌에게 덤벼들지만 맞기만 하고 충격과 함께 엘렌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8. 이유 하지만 이렇게 모질게 돌을 뿌리친 이유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지크와 손을 잡은 건 자신의 목적을 위한 연기였으며 처음부터 파라디 섬을 모두 속였던 것이었습니다. 9. 땅울림 유미르가 눈물을 흘리며 엘런이 얻게 된 시조의 능력으로 결국 땅울림이 발동하게 됩니다. 엘렌의 몸통에 잘린 목단면에서 빛나는 진해 형상이 모양이 나오며 땅울림이 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파라디 섬의 모든 방벽이 무너지며 성벽 안에 있던 거인들이 모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크기의 골격이 생성되며 엘런의 시조의 거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엘렌은 좌표의 힘으로 에르디아인에게 파라디 섬을 제외한 전 세계를 땅울림으로 짓밟겠다고 얘기하며 자신의 계획을 실행합니다. 10. 평행세계 평행세계 속 엘런은 미카사에게 다른 대답을 듣고 땅울림을 실행하지 않고 자신의 생을 미카사와 단둘이 보내기 위해 인류의 멸망을 방관하였는데요. 평행세계 속에서는 미카사에게 자신이 죽으면 머플러를 버리고 자유로워지라고 미카사에게 말하였습니다. 자신을 잊고 살아달라는 뜻을 미카사에게 전하였습니다. 11. 현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미카사, 아르민, 리바이 등 전 자신의 친구들과 싸우는 상황이며 미카사는 결국 엘렌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기로 하는데요. 리바이의 뇌창으로 엘런의 입이 파괴되며 그 안에 미카사가 들어가 엘렌의 목뼈를 잘라버립니다. 엘렌은 조용히 눈을 뜨고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데요. 이후 평행세계에서처럼 조용히 살아가는 세계의 미카사에게 키스를 받게 되며 다녀와 엘런이라는 말과 함께 과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12. 이후 시점은 이후 천지전으로 전환이 됩니다. 엘런은 시조의 거인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고 목이 잘린 채 미카사에게 안겨온 엘렌을 보며 오열합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유미르의 백성이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왔으며 엘런은 시간신화 9 내지의 언덕나무 아래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키마사와 아르민이 함께 있던 공간에 말이죠. 엘런을 그리워하며 미카사는 언덕나무 아래를 자주 찾았고 의문의 새가 머플러를 어깨춤에 올려주고 떠나며 미카사는 고맙다 말하며 엘렌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13. 에필로그
앨런의 죽음과 함께 평화로운 삶이 계속될 것 같았던 파라디 섬은 수십 년 후 원인 불명의 전쟁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었는데요. 고향이 파괴되고 본인의 머리가 묻혀있던 언덕나무는 본연의 모습이 사라졌으며 대지의 악마의 새로운 탄생이자 숙주로 변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장면은 진격이 거인 작가가 앨런이 틀렸다는 걸 암시해주며 죽어서도 대지의 악마에게 이용을 당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마지막으로 소년병으로 보이는 파라디 섬의 생존자가 개를 이끌며 나무의 입구까지 도달을 하며 거인이 시대가 곧 다시 시작될 것을 암시하며 진격이 거인은 막을 내립니다. 에렌의 선택이 틀린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その日人類は思い出した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거는 월마리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장작을 패고 친구들과 뛰놀며 평범한 삶을 누리던 아이였는데요. 한없이 순수했던 이 소녀는 어느 날 초대형 거인의 습격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마을이 초토화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거인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린 에렌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분노를 남기며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는 속으로 모든 거인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외치며 거인에 대한 증오를 생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철저히 복수심과 진실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에렌은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백사기 남부 훈련병단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신체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불굴의 투지와 끈기로 훈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5위로 졸업하며 조사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병단에서 그는 리바이 반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실전에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며 거인을 무찌르겠다는 소년의 꿈이 점차 실현이 되는 듯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인을 아쟁내겠다던 에렌은 트로스트구에서 발생한 거인 습격 사건으로 운명이 급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는 거인에게 잡아먹히지만 그 순간 정체불명의 거인이 되어 되살아나 무지성 거인들을 쓸어버리는 놀라운 전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그가 진격의 거인의 힘을 발현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후 그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렌은 주둔병단과의 갈등 끝에 조사병단에 남게 되고 리바이 반과 함께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며 여성형 거인 애니 레오나토와의 전투 그리고 중앙원병단과의 대립도 히스토리아와의 접촉 등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책임에 대한 자각을 깊게 해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가 아버지 그리샤 예거가 남긴 지하실의 비밀을 마침내 밝히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ここに鍵穴がある 월마리아 탈환 작전 이후 그는 지하실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인류가 벽 안에 갇혀 살아온 진실 그리고 자신들이 세계의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으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인류는 단지 벽 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희생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말의 국가로 잠입하여 적의 정체를 직접 목격하였고 팔코와 가비 그리고 라이나르트와 같은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적조차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고립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에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파라디 섬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울림이었습니다. 땅울림은 시조의 거인과 진격의 거인의 힘을 동시에 가진 자만이 발현할 수 있는 궁극의 힘으로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 인구의 80%를 짓밟아버리는 초유의 선택을 감행합니다. 이는 파라디 섬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친구와 동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길이기도 하였는데요. 미카사와 아르민, 한지, 리바이 등 오랜 동료들은 에렌을 막기 위해 직접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고 결국 미카사의 손에 의해 에렌은 참수당하며 그의 여정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렌은 단순히 힘이 강한 주인공이 아니었으며 그는 끝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온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었지만 반면 너무나도 괴물 같은 면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가장 복합적인 감정을 남긴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에렌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파라디 섬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었고, 세계의 시각에서는 인류를 파괴한 괴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정한 자유를 원했던 에렌의 꿈은 진짜 이거였을까? 그리고 어린 시절 단지 벽 밖의 세상이 궁금하다고 말하며 바다를 동경하던 소녀는 결국 수많은 피를 뿌리며 원하던 바를 이룬 게 맞는 건가 궁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너머에도 평화는 없었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분열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렌 예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나 영웅담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희생과 권력의 구조,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품은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자 상징인 에렌은 결국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길을 걸어간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야기와 여운은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에렌은 단순한 선이나 악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인간적인 양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습니다. 이상을 위해 현실을 포기할 것인가, 또는 현실을 위해 이상을 타협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에렌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지만, 그 어떤 판단도 쉽게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영웅의 서사라 볼 수 있는데요. 진격의 거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까지도 에렌 예거는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로, 그리고 자유를 갈망했던 소년으로 남습니다. その日人類は思い出した。 진격의 거인의 주인공 에렌 예거는 월마리아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장작을 패고 친구들과 뛰놀며 평범한 삶을 누리던 아이였는데요. 한없이 순수했던 이 소녀는 어느 날 초대형 거인의 습격으로 인해 자신이 살던 마을이 초토화되고,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거인에게 산채로 잡아먹히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은 어린 에렌에게 깊은 트라우마와 분노를 남기며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전환점이 되어버렸는데요. 그는 속으로 모든 거인을 죽이겠다는 맹세를 외치며 거인에 대한 증오를 생의 중심축으로 삼게 되었고, 이후 그의 삶은 철저히 복수심과 진실에 대한 갈망을 바탕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에렌은 자신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고 백사기 남부 훈련병단에서 고된 훈련을 받으며 실력을 쌓아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신체 능력은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불굴의 투지와 끈기로 훈련을 견뎌내고 마침내 5위로 졸업하며 조사병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사병단에서 그는 리바이 반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실전에 세계에 발을 들이게 되며 거인을 무찌르겠다는 소년의 꿈이 점차 실현이 되는 듯해 보였는데요. 하지만 거인을 아쟁내겠다던 에렌은 트로스트구에서 발생한 거인 습격 사건으로 운명이 급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민을 구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는 거인에게 잡아먹히지만, 그 순간 정체불명의 거인이 되어 되살아나 무지성 거인들을 쓸어버리는 놀라운 전투를 보여주었는데요. 이것은 그가 진격의 거인의 힘을 발현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 이후 그의 능력과 존재에 대한 수많은 의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에렌은 주둔병단과의 갈등 끝에 조사병단에 남게 되고, 리바이 반과 함께 수많은 작전에 투입되며 여성형 거인 애니 레오나트와의 전투, 그리고 중앙원병단과의 대립도 히스토리아와의 접촉 등 크고 작은 사건 속에서 점차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책임에 대한 자각을 깊게 해나갑니다. 하지만 진짜 전환점은 그가 아버지 그리샤 예거가 남긴 지하실의 비밀을 마침내 밝히게 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ここに鍵穴がある。 월마리아 탈환 작전 이후 그는 지하실에서 아버지의 일기장을 통해 인류가 벽 안에 갇혀 살아온 진실, 그리고 자신들이 세계의 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실은 그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어두웠으며,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인류는 단지 벽 안에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세계의 정치적 희생양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후 그는 말의 국가로 잠입하여 적의 정체를 직접 목격하였고, 팔코와 가비 그리고 라이나르트와 같은 인물들과의 만남을 통해 적조차도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祭りが終わったら故郷に帰るとするが 하지만 그 깨달음은 오히려 더 깊은 절망과 고립을 안겨주었으며 결국 에렌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파라디 섬의 자유와 평화를 이루기 위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땅울림이었습니다. 땅울림은 시조의 거인과 진격의 거인의 힘을 동시에 가진 자만이 발현할 수 있는 궁극의 힘으로 그는 이 능력을 이용해 전 세계 인구의 80%를 짓밟아버리는 초유의 선택을 감행합니다. 이는 파라디 섬을 지키기 위한 극단적인 수단이었지만 동시에 친구와 동료,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외면당하는 길이기도 하였는데요. 미카사와 아르민, 한지, 리바이 등 오랜 동료들은 에렌을 막기 위해 직접 그의 앞을 가로막게 되었고 결국 미카사의 손에 의해 에렌은 참수당하며 그의 여정은 비극적으로 마무리됩니다. 에렌은 단순히 힘이 강한 주인공이 아니었으며 그는 끝없이 고민하고 때로는 스스로에 대해 분노하기도 하였는데요. 자유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살아온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었지만 반면 너무나도 괴물 같은 면도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독자들에게 가장 복합적인 감정을 남긴 캐릭터로 볼 수 있습니다. 에렌을 바라보는 시선은 극단적으로 갈릴 수밖에 없는데요. 파라디 섬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자신을 희생한 영웅이었고 세계의 시각에서는 인류를 파괴한 괴물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선택과 행동은 하나의 질문을 남긴다고 보여지는데요. 진정한 자유를 원했던 에렌의 꿈은 진짜 이거였을까? 그리고 어린 시절 단지 벽 밖의 세상이 궁금하다고 말하며 바다를 동경하던 소녀는 결국 수많은 피를 뿌리며 원하던 바를 이룬 게 맞는 건가 궁금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 너머에도 평화는 없었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분열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이는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에렌 예거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극이나 영웅담이 아니며 그것은 인간의 복잡한 감정과 역사 속에서 되풀이되는 희생과 권력의 구조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품은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자 상징인 에렌은 결국 선택의 무게를 짊어진 채 그 누구보다도 외로운 길을 걸어간 인물로 남게 되었는데요. 그의 이야기와 여운은 작품이 끝난 이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결국 에렌은 단순한 선이나 악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닌 인간적인 양면성을 상징하는 인물로 남습니다. 이상을 위해 현실을 포기할 것인가 또는 현실을 위해 이상을 타협할 것인가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며 에렌은 진격의 거인이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구원이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이었지만 그 어떤 판단도 쉽게 내릴 수 없는 복잡한 영웅의 서사라 볼 수 있는데요. 진격의 거인의 마지막 페이지를 덮는 순간까지도 에렌 예거는 그 무엇보다도 치열하게 살았던 인물로 그리고 자유를 갈망했던 소년으로 남습니다. 終わりにしたいんだよ俺たちで 오늘은 진격의 거인에서 임팩트가 강했던 짐승거인 계승자 지크예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과거 짐승거인으로 많이 알고 있는 지크예거는 엘디아 복원파의 핵심 인물인 그리샤 예거와 왕가의 혈통을 지닌 다이나 프리츠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의 출생지는 말의 제국의 레벨리오 수용구로 엘디아인들이 감시당하며 살아가는 지역에서 태어났는데요. お前ならきっと戦士になれる 태어날 때부터 지크의 삶에는 정치적 그리고 역사적 무게가 실려 있었으며 어찌 보면 도구처럼 길러지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지크의 아버지 그리샤는 엘디아 제국의 복원을 꿈꾸는 열혈 혁명가였으며 어머니 다이나는 프리츠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고귀한 존재로 사실상 수저는 타고났다고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대를 잘못 태어나서인지 자신의 수저를 활용할 수 없었으며 지크는 어릴 때부터 엄청난 기대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지크의 부모는 지크에게 사랑을 주기보다는 혁명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강요했고 매일같이 엘디아의 역사와 복원파의 사명을 주입받게 되었는데요. ジークは戦士になってマーレのために戦いたいのか僕は戦士になりたい 당시 지크는 감당하기 어려워서인지 순간순간 빠기친 표정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반면 어머니가 다른 이복 동생인 에렌 예거는 후에 파라디 섬에서 태어났고 지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크가 부모의 이상을 배반하고 말의 정부에 동조하는 길을 택했다면 에렌은 부모의 신념을 이어받아 결국 전 인류를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같은 피를 나눴지만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두 형제는 훗날 세상을 쥐락펴락하는 거물들로 성장하게 되었는데요. 지크는 이후 17m에 달하는 짐승 거인을 계승받게 되었고 단순한 힘만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와 정교한 계획 수립 능력까지 갖추어 마레군 내부에서도 최강의 전사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그의 이름 지크가 독일어로 승리를 뜻한다는 점이며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냥 가져다 붙였을 확률도 있지만 작가에 따르면 아버지 그리샤가 아들에게 엘디아의 승리를 바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붙였다고 암시하고 있고 이 이름에는 지크가 태어난 순간부터 민족의 구원자이자 도구로 쓰이게 될 운명이 암묵적으로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태생부터 남달랐던 어린 지크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레의 전사 후보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모습과는 달리 성적은 평범하였고 체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아 언제나 나고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全く何をしにここにいるのやら。 밖에서는 교관들에게 개털리고 집에서는 부모에게 개털리며 지크는 점차 내면에서 고립과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는 시불에 왜 자신이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무엇이 맞는 것인지 고뇌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거지 같은 시점에 지크 앞에는 톰 쿠사바 박사가 등장하는데요. 그는 지크 이전 짐승 거인의 전 계승자였으며 마레군의 생물학 책임자였습니다. 쿠사바는 어린 지크와 공놀이를 해주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았고 지크의 유일한 대화 상대이자 정신적 지주가 되어주었는데요. 쿠사바는 무엇을 의도한 것인지 넌 부모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말하였고 지크는 이런 말 때문인지 점점 의심과 저항의 감정들을 키워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고 나발이고 엘디아 복원파 일원이라는 걸 말해 당국에 고발해버리는데요. 賢くていい子だ。 이런 개부류를 저지른 지크의 부모는 개얼탱이 없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크 입장에서 보면 생존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되며 결국 지크의 부모는 감옥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지크는 마레의 충성스러운 병사로서 신뢰를 얻게 되며 전사 후보생으로 정식 채택되게 됩니다. 이후 쿠사바의 뒤를 이어 짐승 거인까지 계승받고 말의 전사로서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지크의 내면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부모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야 했다는 현실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문인지 지크는 누구에게도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냉정하고 계산적인 성격으로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지크의 과거 회상 장면은 굉장히 담담하게 그려지지만 내면의 고통은 생각보다 컸다고 보여지네요. 2. 강함. 짐승 거인은 원래 전투력만 따지면 다른 9거인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능력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크 예거라는 인물에 의해 완전히 개념이 바뀌게 되었으며 지크는 짐승 거인을 단순한 거대한 괴수의 개념에서 벗어나 전장을 전략적으로 지휘하는 전술병기로 변모시켰습니다. 그의 거인은 힘, 지능, 혈통, 감정, 그리고 철학까지 복합적으로 얽혀 있으며 그 강함은 단지 물리적인 스펙을 넘어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크의 짐승 거인 중 가장 먼저 생각나며 잘 알려진 능력은 바로 던지고 보는 투척술입니다. 보통의 거인이 팔로 무언가를 던질 수는 있어도 그것을 전술적인 무기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지크는 과거 캐치볼 놀이에서 재능이 있었던 것인지 놀라운 정확도와 회전력을 지닌 투구 기술을 터득해버렸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전쟁터에서 살상용 기술로 진화되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파라디 섬의 월마리아 탈환 작전 당시 맨손으로 바위를 쪼개버리며 야구공처럼 던져버렸는데요. 그리고 조사병단은 사실상 전멸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사이즈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바위 덩어리를 이용하여 확실한 임팩트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데요. 지크는 단순한 원숭이 거인 계승자가 아니라 왕가의 피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기존 어떤 거인도 시도하지 못한 거인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자신의 척수액을 섭취한 인간들을 표효한 방으로 문의 거인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었으며 이를 이용하여 거인 와인을 파라디 섬으로 퍼뜨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포효 한 방이면 자신이 조종이 가능한 거인들을 만들어버릴 수 있으며 이 능력을 이용하여 파라디 섬을 일순간 무력화시키는 데도 성공하였었는데요. 지크의 전략적인 면모와 장거리 투척 능력 그리고 거인을 만들어 조종하는 능력까지 본다면 확실히 임팩트가 있는 거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습니다. 3. 철학. 지크에거는 단순한 거인 계승자를 넘어 이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철학자이자 비극적인 이상주의자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강하고 전술적으로 탁월한 병기였지만 그보다 더 인상 깊었던 것은 그의 말과 선택 그리고 그의 고뇌가 담긴 삶의 태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크가 걸어온 길은 피와 죄 그리고 이상이 얽힌 길이었고 그가 남긴 발자국은 오랜 시간 독자들에게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지크가 가진 가장 뚜렷한 철학은 엘디아인 안락사 계획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계획은 엘디아인의 생식을 중단시켜 자연스럽게 엘디아 민족이 사라지게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언뜻 보면 이는 잔인한 민족 말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크는 그 계획이야말로 엘디아인이 더 이상 거인의 저주에 시달리지 않고 세계로부터 혐오받지 않으며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ユミルの民が生まれてこなければ100年後にはこの世から巨人は消滅している。 누구영 아니랄까봐 이는 단순히 다 때려부수겠다는 파괴의 욕망이 아니라 고통을 완전히 종결시키고자 하는 극단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철학은 윤리적으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지만 동시에 전쟁과 증오의 고리를 끊기 위한 실질적인 해답이었다고도 보여집니다. 지크는 전장 속에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지만 그 밑바닥에는 이 고통을 끝내야 한다라는 절절한 절망과 이상이 존재했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 전투 중에도 종종 인간적인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리바이에게 포위당했을 때 자신이 거인와인을 병사들에게 마시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는 장면이 있으며 이는 수많은 목숨을 도구로 이용한 그가 단순한 냉혈한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는 인간이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줍니다. 지크는 거인화라는 힘을 병기화했지만 그것이 지닌 공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그 책임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았었는데요. 지크는 언제나 자기 확신과 죄의식 사이에서 흔들리는 존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면모는 지크를 단순한 악역이 아닌 이념의 실현을 위해 자기 존재 전체를 바친 비극적 철학자로 자리매김했다 보여집니다. 그는 말의 장교도 엘디아의 해방투사도 아닌 자신만의 길을 걷는 외로운 방랑자였으며 엘디아도 말에도 믿지 않았고 단지 고통이 없는 세상이라는 추상적인 목표만을 믿었다고 보여지는데요. てめえくせえし汚えしブサイクじゃねえか 그렇기에 그가 유일하게 마음을 연 존재는 동생 에렌뿐이었고 그조차도 결국 그를 배신 때리며 마탱이가 갈만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철저한 고립감 속에서 지크는 끝까지 인간성을 유지하며 싸웠고 최후에는 자신의 철학을 깨고 사람들의 미래를 위해 자발적인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지크의 마지막은 허망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목이 잘리는 순간 지크는 어쩌면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됩니다. 지크도 다른 면에서 본다면 짐승이 아니라 사람으로 기억이 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草葉さん、僕には使命があるから。エレン、何を考えているの？ 어머니를 사랑했던 에렌 예거는 왜 어머니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은 에렌 예거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에렌 예거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를 갈망한 인물이었는데요. 벽 안에 갇힌 삶을 답답하게 여기며 조사병단에 들어가 바깥 세계로 나가기를 꿈꾸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今までに死んだ人たちの命が無駄になる。 그는 그저 거인들과 싸워 벽 밖으로 나가 자유를 얻겠다는 단순한 목표를 가진 소년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강한 동기를 가지고 거인과 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그의 어머니가 거인에게 죽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부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 월마리아가 붕괴되던 날 에렌은 무력하게 무너진 건물에 깔려 꼼짝도 못하는 어머니를 지켜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시 그는 한네스를 통해 구조될 수 있었으나 어머니는 끝내 다이나 거인에게 잡아먹히고 말았고 이는 에렌의 인생을 뒤바꾼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의 내면의 깊은 분노와 증오가 싹트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때부터 그는 거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강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이 에렌 자신의 의도적인 개입으로 인해 발생한 일인 게 밝혀졌습니다.
에렌은 훗날 시조의 거인의 힘을 손에 넣게 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는 과거와 미래를 자유롭게 엿볼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며 진격의 거인의 특성으로 인해 과거와 미래의 계승자들과 연결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미래를 보는 능력을 넘어서 과거의 흐름을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에렌은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었고 이 힘을 이용해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순간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始祖の力で記憶を操作する。 그중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그의 어머니의 죽음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말의 전사들은 파라디 섬에 침투하여 시조의 거인을 탈취하려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벽을 무너뜨리고 무지성 거인들을 벽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베르톨트 후보가 초대형 거인으로 변신하여 월마리아를 부쉈으며 이때 벽 안으로 무수한 거인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당시 에렌의 어머니가 거인에게 잡아먹히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특이한 일이 함께 발생됩니다. 결국 에렌은 자신의 어머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 역사의 흐름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왜 에렌은 어머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밝혀지는데요. 에렌이 원하는 미래를 이루기 위해서는 베르톨트가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베르톨트가 살아남아야만 후에 아르민이 초대형 거인의 힘을 계승할 수 있었으며 초대형 거인의 힘은 전투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르민이 이를 계승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다이나 거인이 베르톨트를 잡아먹었다면 초대형 거인의 힘은 다른 사람에게 계승되었을 것이고 아르민은 결국 그 힘을 얻지 못했을 텐데요. 그렇게 되었다면 후에 벌어질 사건들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질 수도 있었으며 자신에게는 매우 비극적인 선택이었지만 에렌은 이를 감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에렌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가 아무런 감정 없이 이런 짓거리를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는 누구보다도 어머니를 사랑했으며 그녀를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시조의 거인의 힘을 손에 넣었을 때 그는 자신의 자유와 미래를 위해 어머니를 희생시켜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그가 점점 더 냉철한 존재로 변해가는 계기가 되었고 과거의 에렌은 단순히 벽 안의 자유를 원했던 소년이었지만 미래의 에렌은 그 자유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운명을 받아들인 것인데요. 그는 시조의 힘을 얻고 난 후 과거와 미래를 모두 경험하면서 점점 더 고립되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조차도 이용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영웅적인 행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야만 하는 무거운 책임을 동반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